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육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식물이란 다육, 마늘 자자에 고기 육자죠. 그래서 많은 살을 가지고 있는 식물? 좀 이름이 좀 그런가요?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날씨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땅 위에 줄기나 잎이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인장도 다육식물에 속하기는 하나 선인장과 식물이 워낙 큰 그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육식물의 선인장과 그 외의 다육식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인장이 다육식물이지만 모든 다육식물이 선인장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인장은 가시 또는 가시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자리란 가시의 밑부분에 있는 솜털 방석과 같은 것이며 가시가 없는 선인장은 있어도 가시자리가 없는 선인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선인장 가시는 사막에서 물의 증산을 막기 위해서 잎이 퇴화되어 생긴 것으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을 다육식물 구분짓는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가시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인장에 있는 가시하고 다육식물에 있는 가시의 차이점. 선인장에 있는 가시자리는 가시는 가시자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가시는 다육식물의 가시는 표피 조직의 일부가 돌출되어 가시로 되었을 뿐이고 가시자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작고 빠지기 쉬운 가시를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종류가 있고요. 추위로부터 성장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고 보풀보풀하게 그렇게 진화시킨 종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강한 햇살로부터 몸의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길게 진화시킨 종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장을 이렇게 보시면 표면에 깊은 주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변의 복사일에 의해서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라디에이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요 가시가 있는 자리, 여기가 가시자리가 되겠습니다. 선인장 사진은 선인장 종류는 이렇게 나뭇잎 선인장이 있고요. 부채 선인장이 있고 기둥 선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잎 선인장은 진화하면서 나뭇잎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의 선인장이고요. 부채 선인장은 동글동글 납작한 모양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손바닥 모양에 따라 타원형, 구형 또는 계란형, 원통형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둥 선인장은 가장 많은 진화를 거친 선인장으로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나뭇잎 선인장 모양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부채 선인장 보신 것 같으시죠? 자, 나뭇잎 선인장은 진화하면서 나무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의 선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던 꽃기린, 목기린이 나뭇잎 선인장이 들어가겠습니다. 부채 선인장. 둥글거나 납작한 모양이 많죠. 우리 뭐 만세 선인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 부채 선인장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동글동글한 거 이것도 부채 선인장 종류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금호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가시 자리가 있고 가시가 있죠. 선인장. 그리고 기둥 선인장. 이렇게 키가 커서 이렇게 보면은 산세베리아 모습 비슷하게도 생겼죠. 예, 기둥 선인장 종류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인장은 이런 게 있더라만 하시고요. 오늘은 다육식물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식물, 다육식물은 식물체, 특히 줄기나 잎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유조직, 즉 저수조직이 발달하여서 두터운 육질을 이루고 있는 식물을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 분류학상으로는 한 50과에 1만 종이 넘는 식물이 있으면서 형태나 생태가 다양한 식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인장도 분명히 다육식물이지만 선인장류가 너무 거대한 식물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선인장과를 따로 분류해서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착색란은 뭐 풍란 종류 이런 거겠죠. 그런 것도 다육식물에 속하기는 하나 원예적으로는 난과식물을 일괄하여서 난류로서 취급하고 다육식물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선인장과 식물과 난과 식물을 제외한 다육의 관상용 화해류를 원예적으로는 다육식물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는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 남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 카나리아 제도, 마다가스카르 섬, 아라비아 반도, 그다음에 남부 인도 등 그런 곳으로 원산지고요. 다음으로는 아메리카 남서부, 멕시코에서 중미와 남미 서부에 걸쳐 분포하는 것도 적지가 않다고 합니다. 다육식물도 주로 잎이 다육으로 된 식물이 있고요. 줄기가 다육으로 된 식물이 있고 줄기 하부나 지하부가 비대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조금 힘드니까 대표적으로는 잎이 된 것은 용설란과 꽝이비름과 요런 게 있고요. 줄기가 다육이 된 거는 박주가리과 등대풀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 하부나 지하부가 비대된 식물은 협죽독과랑 석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육식물은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낮에 광합성을 하여서 만들어 놓은 산소를 밤에 내뿜어 주기 때문에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은 침실에 뭐 그런 데다 두죠. 그다음에 음이온의 발생량이 높아서 실내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이나 거실에 두거나 사무실에 두면은 맑은 공기를 얻을 수 있어서 컴퓨터 옆에라든지 그런 데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산세베리아, 꽃기린, 페페로미아, 호약 등도 다육식물과 같은 호흡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간 연출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다육식물은 독특한 모양이 많아서 이국적인 공간 연출과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배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속 흙까지 마르면 화분 구멍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주는 거. 이거는 어느 식물이든지 똑같이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는 물 주기를 줄여야 합니다. 여름에는 물을 주지 않아도 온도가 습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과습해서 무르기가 좋고요. 겨울에 물을 많이 주면은 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는 물 주기를 줄이고 다육식물은 겨울에는 거의 물을 단수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 아래에서 물을 줄 때는 다육이 잎 사이사이에 물이 고이게 되면은 돋보기 효과로 나타나서 잎이 탈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여름에나 아니면은 물을 많이 줘서 이렇게 고여 있을 때는 냅킨 등으로 이렇게 물을 좀 찍어내서라도 물을 없애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육은 뭐니 해도 햇빛을 많이 받아야지 물도 예쁘게 들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음지에서도 다육식물들이 보통 보면은 이쁜 모양으로 샀는데 집에 들어와서 보면은 웃자라서 그 모양을 잊어버리는 거, 그거는 햇빛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집안에서도 해가 제일 잘 드는 곳 그런 쪽에 해주시면 되고요. 또 집안에서 음지에 이렇게 늘 있던 거를 갑자기 해가 좋다고 햇빛으로 내놓으면은 직사광선 때문에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놓지 않고 서서히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육식물도 비료가 필요한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휴식기를 제외한 봄, 가을 성장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는 게 매달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비료를 주는가 또 다르겠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속효성 비료를 주느냐, 완효성 비료라고 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주느냐, 그게 또 다르겠지만 또 너무 많이 주면 그것도 식물한테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양을 잘 조절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완효성 비료는 한 번 주면은 3, 4개월 내지 5, 6개월 이렇게 주는 그런 비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주면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내려가니까 혹시 좀 많이 주셨더라도 갑자기 해를 입지 않지만 양은 조금 지켜서 주실 수 있게 좋겠습니다. 분갈이 할 때 다육이는 이렇게 요즘에 시중에 다육이 전용토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쓸 수 있는 흙에다가 마사를 조금 더 넣어서 작업을 하시면 크게 따로 분갈이 용토 구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분갈이를 할 때는 분갈이 용토를 사시면 이것저것 섞지 않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쓰시고요. 그렇지 않고 집에 흙이 있을 때는 마사를 조금 더 넣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갈이 할 때는 한 3, 4일 전부터 물을 끊어주세요. 그래서 흙이 좀 건조한 듯 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흙이 습해 있으면은 뿌리가 끊어지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물을 며칠 좀 굶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의 측면을 두드리거나 해서 천천히 빼내시고요. 그리고 오래된 흙은 신중하게 주물러서 털어내고요. 식물을 꺼내서 이제 털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당겼을 때, 뿌리를 가볍게 당겼을 때 끊어지는 뿌리는 이제 곧 상한 뿌리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잘라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털어내고는 뿌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화분가리의 토양 속에 혹시 벌레가 들어 있었나 아니면 뿌리가 흙이 너무 없었구나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흙을 좀 더 여유 있게 넣어주고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뿌리 뻗음 정도나 화분이 적절한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뿌리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뒤엉킨 뿌리는 풀어주고요. 상한 부분이나 해충의 피해를 입은 부분은 잘라버리고 또 너무 긴 뿌리는 잘라내고 그 다음에 새 뿌리가 많이 나오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전정해 주는 거는 나무의 뿌리를 전정해 주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은 자리가 작은 거는 그대로 심어도 되는데 뿌리를 잘랐는데 그 뿌리 이제 단면이 한 2, 3mm 정도 좀 너무 굵은 거는 바로 심으면 그 부분으로 균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려서 피막이 나올 때까지 살짝 그늘에 조금 말려서 심는 게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은 적당한 용기에다 심는다 그랬어요. 용토는 가볍게 좀 적셔 놓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마르면 뭐 할 때 좀 가루가 날리는 것도 있고 좀 그러니까 조금은 물을 좀 적셔서 보슬보슬한 상태로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말랐거나 습하면 작업하기도 어렵고요. 또 이 식후에 물을 줄 때 물이 잘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말라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마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흙을 조금 적셔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식물을 잡고 다른 손으로 화분을 잡고 아래 평평한 곳에서 가볍게 바닥에다가 통통통 쳐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쳐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할 때는 식물을 은근히 끌어올리듯이 잡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이사이로 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얕게 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는 좀 깊은 화분에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화분은 조금 깊은 화분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빈 자리에다가 흙을 보충해주고 뿌리 둘레를 너무 꽉꽉 누르지 않고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은 후에는 관엽식물이나 다른 식물들은 분갈이 하면은 바로 물을 주고 충분히 물을 주지만 다육식물은 심은 후 첫 물 주기는 화분 속이 흐리게 마르고 난 뒤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난 뒤에 물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 주기 요령은 분 밑에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저면 관수도 좋은 방법이고 지난 시간에 저면 관수하는 방법이랑 물 주는 요령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보다는 흙의 배수종이 좋은 배양흙으로 심는 게 좋겠고요. 배양흙은 마사나 모래, 펄라이트, 퇴비 이런 게 섞여 있는데 마사나 모래가 한 50 정도, 펄라이트가 40, 퇴비가 한 10 정도 이런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식물에 따라서는 마사나 모래가 한 70 정도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다육식물은 흙에 물 빠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볕 있고 바람이 잘 통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육을 심다가 보면은 그 잎이 하나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잎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하나하나 개체가 또 다육이 하나 모양이 나와지거든요. 이따가 실습할 때 제가 또 알려드릴 거고요. 자, 잎을 흙에 올려놓거나 살짝만 묻어 놓으셔야 돼요. 잎을 흙 속에 깊이 묻어 놓으면은 그 부분에 흙이 다른 균이나 들어가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얹어만 놔도 잎에 있는 그 수분과 영양분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스스로 찾아가니까 그냥 얹어 놓듯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흙에 올린 잎들은 밝은 양지에도 두고 통풍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은 뿌리의 싹이 나올 때까지 잎에 수분이 있으므로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얹어만 주시고 물은 안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싹이 난 후에 그 후에는 하루에 한두 차례 스프레이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와 싹이 나오면 그때 흙을 살짝 덮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직사광선은 피하고 밝은 양지 쪽에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잎꽂이의 좋은 방법은 잎을 딸 때 잎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딸 때 조심하셔서 따셔야 돼요. 그때 생장점을 잘못 자르시면은 잎꽂이가 할 때 새로운 싹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실습할 때 제가 샘플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육식물도 수경 재배가 가능합니다. 가지가 하나씩 부러져 있거나 그럴 때 한번 물에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특히 산세베리아 잎꽂이 하거나 그럴 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육식물도 수경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토피어리 해보셨으면 여기 해서 심어놔도 아주 잘 크거든요. 토피어리도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태에 싸놓고 물 줄 때는 이 수태 채로 물속에 담궜다가 한참 만에 꺼내 놓으면은 그 안에 있는 수분으로 충분히 자라기 때문에 잘 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세베리아 스투키로 우리 다육 심기 실습을 할 거거든요. 자, 종류는 산세베리아는 열대 관엽식물 가운데서 그 형태가 특이하고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관리에 힘이 들지 않고 보편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산세베리아는 백합과의 산세베리아, 원산지는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쪽입니다. 아프리카 및 인도에 약
종이 자생되고 있으며 가장 오래 사는 관엽식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년생, 1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이겠죠. 그 다음에 평면밑, 산세베리아 우리 옛날에 보던 거 그거 하고 요즘은 스투키라고 많이 나오죠. 그건 원통형으로 돼 있죠. 평면 및 원통상 잎이 근출되고 지하에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잎 사이에서 산세베리아도 꽃 피는 거 알고 계시죠? 하얀색 꽃을 피우는데 자주 볼 수는 없어서 보시는 분들이 산세베리아 꽃 보면은 행운이 온다, 행운목처럼 그렇게 온다고 얘기는 하시죠. 그만큼 꽃을 잘 볼 수가 있는 식물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름에 생육이 잘 되니까 여름에는 열심히 비료를 줘서 튼튼하게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뭐 생육이 완성할 때는 한 보름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 많은 양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비를 하고 산세베리아는 15도 이상이 내려가면은 영양제를 안 주시는 게 돼요. 그때는 휴면기에 휴식기에 들어갈 때는 영양을 많이 줘도 먹지 않겠죠. 그럴 때는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세베리아 종류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하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산세베리아 로렌티라는 거는 기존에 요즘 옛날에 그냥 산세베리아고 하던 게 이 종이랍니다. 산세베리아 로렌티라고요. 그리고 로렌티 콤팩타는 좀 키가 작은 짝달막한 그런 형이고요. 그리고 스투키. 예, 스투키 이번에 수업할 건데 스투키인데 예, 요거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이 말린 것이 있고 그러니까 봉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짙은 녹색에 가로줄무늬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세로줄무늬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실습할 때 자세히 관찰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세베리아는 연중 광선이 잘 드는 당근 아래에서 재배하여서 여름에는 직사광선 약간 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데 저온에서는 아주 약해요. 그래서 겨울에 잘못하면은 얼려서 얼고 나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퍽 주저앉는 것처럼 물은병 온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20에서 25도 정도를 유지하고요. 또 밤에도 10도 이상이면은 잘 크니까 너무 춥게만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3도씨 이상으로 내려가면은 뿌리 부분이 썩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세베리아는 뿌리가 이렇게 꽉꽉 차는 빨랑 차는 그런 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갈이를 자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산세베리아 종류 중에서 로렌티 이거 많이 보셨죠? 우리 이게 산세베리아 그거고요. 허니, 이제 문샤인, 스투키 여기 이렇게 사이에 골이 이렇게 펴져 있답니다. 그리고 피셔리, 그 다음에 실란드리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스투키 하는 게 유통명으로 나와 있어서 스투키인데 이 종류를 보면은 지금 실란드리카 이 종류를 대체적으로 다 그냥 스투키라고 하고 있답니다. 스투키가 아니고 실란드리카 종을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란드리카를 한번 보시면은 밑에 부분은 붙어 있으면서 뿌리가 이렇게 손바닥처럼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위에 부분을 이렇게 동강동강 잘라서 심어 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뭐 트리와시아타라든지 여기 작은 것도 있고요. 예, 그렇게 있겠습니다. 오늘 다육식물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산세베리아 중에서 산세베리아 스투키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식물 공부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갈이 작업하기 전에 재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흙이 필요하겠죠. 배양토, 그 다음에 마사인데 좀 중간 사이즈, 좀 바닥에 배수층으로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가는 마사, 그리고 에그돌, 그거는 나중에 장식용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첨경물과 장식 용구, 무당벌레, 그리고 버섯,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면 스투키, 산세베리아 스투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화분은 하얀 화분에 또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거 배수층, 요거 뭐죠? 흙 빠져나가지 않게 모래 넣고 마저 배수층 만들고 그 다음에 흙 넣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혹시나 해서 여기 거는 아직 안 뽑아보고 집에서 키우던 애를 하나 데리고 와봤습니다. 산세베리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여기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요 안에서 이런 뿌리가 나온답니다. 얘도 산세베리아 종류인데 조금 가늘고 누가 이렇게 버려놨었어요. 죽은 듯 해서 버려놨는데 제가 집에 데리고 와서 살려냈습니다. 물을 좀 많이 주고, 너무 말라 있었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주고 해서 살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번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해 주시고, 물이 많이 마르면 이 골이 좀 깊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얘가 물이 모자라는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고요. 물이 많이 먹었을 때는 만져봤을 때 좀 단단하고 골이 깊지 않은데 목이 말라 있을 때는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골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할 때는 물이 고파서도 그렇지만 혹시 뿌리 부분이 썩을 때도 이게 몸체가 말랑말랑 거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뿌리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는 하나 좀 비치해줄 쪽에 조그만한 거랑 꽃삽이랑 미니삽, 그리고 원예를 할 때는 이 일회용 스푼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고루고루 쓸 때 많이 활용되고요. 꽃가위는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다른 데서 필요하니까 하나씩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양토에 우리 다육식물 공부할 때 다육식물에는 다육식물 전용 흙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배양토에다가 마사토를 좀 넣으라고 했거든요. 5대5 내지는 7대3 마사가 7, 흙이 3 정도예요. 그래서 이 화분에 들어갈 양을 대강 짐작하셔서 이 정도의 흙이면은 마사가 7이 들어가면 꽤 많이 들어가겠죠. 한 5대5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섞어 주실 겁니다. 일단 반죽을 잘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화분에 깔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움직이지 않게 굵은 마사를 넣으시면서 깔망이 구멍에서 도망가지 않게 얇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깔망이 가려지고 한 1cm 정도, 그 정도만 배수층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흙을 넣기 전에 식물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깊게 심을 건지 조금 올려 심을 건지 그걸 일단은 화분을 들고 한번 보셔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깊게 심을 거, 너무 깊게 심으면 안 되고, 보통 이렇게 화분에 있으면은 다른 식물들 심을 때도 이 화분 높이까지
지금 심겨져 있는 높이까지 흙이 닿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놔서 이 흙이 어디까지 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바닥에 지금 흙이 하나도 없는 상태면은 바닥으로 쑥 빠지니까 적당한 양을 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넣고 높이를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식물 관리 요령할 때 화분에 흙은 이렇게 가득 채우는 게 아니고 한 1cm나 2cm 정도 낮게 흙을 채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물 줄 때 튀어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넣으면은 높이가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 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식물을 꺼내서 이게 꽉꽉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들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일단은 옮기셔요. 옮기셔서 중간 부분에 흙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흙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세지 않게, 너무 세게 하면서 뿌리를 다치지 않게 살살살살 다져줍니다. 이렇게 바닥에 놓고 통통통 두드리면 빈 공간에 흙이 좀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 뿌리 쪽을 누르는 게 아니라 화분 쪽을 조금씩 눌러주세요. 뿌리 쪽은 너무 누르면 뿌리도 다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주시고, 화분 높이가 조금 모자라면은 흙을 더 채워주시고, 한 1cm 정도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내려놔 주셔야지 보기에도 좋고요, 식물한테도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챙겼습니다. 자, 심는 거는 금방 다 됐죠. 자, 다 심었습니다. 심기는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심었으면은 마사로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덮어줍니다. 덮어주면서 이 사이를 벌리고 싶으실 때는 지금 이렇게 해서 조금씩 벌려주세요.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싫으시면은 이렇게 벌려주시고 그 사이에다가 아사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이 고정이 되겠죠. 심기는 다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이쁘게 장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그도우를 원하시는 위치에 놔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위에도 놔보고, 있는 거 다 쓰셔도 되고 이거는 원하시는 만큼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모양이나 집에 있는 다른 거
굳이 꼭 여기 있는 거 아니래도 활용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넣어서 꽂고, 자, 무당벌레가 나무에도 붙어 있을 수 있고, 뒤에 스티커 이거 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해서 띄시면 잘 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여기에도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돌멩이에도 앉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은 다 됐고요.